자, 2017년 7월 13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수배드 전략인데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줍줍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는 선별적인 줍줍 매수 타이밍이었고, 오늘은 두 양봉이 나와주면서 뭐 이것저것 좀 더 많은 종목들을 줍줍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줍고 줍는다는 뜻이에요. 줍줍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시장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역시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없던 섹터가 바로 여기 시퍼렇게 보이는 거 있죠. 진원생명과학부터 해고 신풍제약까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싹 다 빠졌습니다. 재미가 이쪽이 없었고, 저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구실을 잘 찾아서 나오시라 그랬고, 먹기 어려운 쪽이라 그랬죠. 오히려 그 외의 종목들은 뭐 흐름은 좋았을 거예요. 시장도 반등 나오고 종목들도 반등 나오고 다 오늘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뭐 계속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빠질 때에서도 별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금방 또 잊어먹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금방 잊어먹고 반등을 줄 거다 했는데, 이미 벌써 뭐 코로나 공포는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오늘 기가 외국인들도 많이 주식을 좀 담아서 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도 오늘 많이 샀어요. 코스닥도 1600억이나 많이 샀고, 거래도 좀 많이 사고, 이런 부분들인데, 계속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조금 도망다니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개인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빠질 줄 알았더니 올라가 버리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빠져버리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이 이제 두더지 잡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약간 청개구리처럼 말을 좀 듣질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질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설마 여기서 4천을 갈까? 설마 여기서 5천을 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4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수가 4천을 간다고? 5천을 간다고? 아무도 지금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조심스럽거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4천 간다 5천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은 못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시장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 돌파도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3,500, 3,700, 뭐 4,000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개인들이 다 그쪽으로 바라보면 저는 반대를 바라보는 그런 청개구리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신고가 돌파를 할 수도 있다. 작년에 그 안 좋은 상황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폭등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작년에 엄청나게 안 좋은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수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가파르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0년 동안은 없던 일이에요. 가장 그 전 세계가 위험에 빠졌을 때 지수가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력대 돈놀이라는 얘기죠. 그 돈의 힘으로 땡기는 겁니다. 돈놀이로 땡기는 거고, 개인들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런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형주 3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는 YG엔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엔터주의 점수를 높게 쳐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이쪽 놀지 말고 그런 시끄러운 이슈 없이 무난하게 좋은 쪽이 바로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YG엔터, 하이브, JYP, SM.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계속 5% 이상을 늘리면서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소비주들 쪽에서 엔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그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YG도 잘 가고요. 뭐 하이브도 뭐 잘 버티고 뭐 안 빠지고 잘 가고 있고 JYP도 잘 가고 있고 SM 무지막지하게 되게 잘 가죠. 자, 그러고 있는 이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왜 움직이는가 오늘 좀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뭐 그냥 별 얘기는 없고요. 엔터 3사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에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M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34억 274억으로 컨센서스 164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 특히 NCT의 팬덤의 뭐 압도적인 성장으로 2022년 예상 뭐 EPS는 51%를 상향을 하고 뭐 DOU의 고성장에 따른 자회사 디스카운트 할인을 제거하며 목표 주가를 뭐 77,000원으로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눌림목을 주고 엔터주들 SM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매수를 해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SM도 마찬가지예요. SM도 올라가는 이유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YG엔터도 지금 수급이 좋아져서 지금 차트에서는 우상향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정받으면 당연히 공략이 가능하겠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정고점 돌파가 될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 실적 개선 전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서도 JYP 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좀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일단 예상대로 그냥 좋게 나오는 걸로 예상이 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LNF 종목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테슬라 강세, 전일날 좀 강했죠. 테슬라 강세 및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소식의 상승. 이걸로 이렇게 갔다고 할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기사는 기사일 뿐. 그냥 이거 갖고 있는 세력들이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뉴스는 별거 없습니다. 저희 얘기가 뭐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 얘기가 올해만 하도 여러분들 한 30번 이상 듣지 않았습니까? 기사 찾아보면 30번 정도 나올걸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뭐 하반기도 좋다, 내년도 좋다, 내후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슈인데 오늘 무슨 뭐 난리가 났죠, 그쵸? 뭐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미쳤나봐요. 그냥 60만 줄 그냥 쓸어담고 있는데 뭐 대단한 호재라고, 그치? 근데 가는 겁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과 이게 이제 저평가래요. 그래서 저평가 분석에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2분기 지금 매출액이 1956억, 영업이익이 49억,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83%, 90% 각각 상향되면서 그러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냥 실적이 좋아서 실적 좋은 게 뭐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반도체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다 좋은데 유독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LNF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뭐 코스모화학, 신소재 이쪽 애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뭐 들어온 애들이 책임지겠죠. 뭐 더 강하게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저도 이 LNF를 2만원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작년에 회원들한테 2만원대 추천을 했었고 회원들 19,800원대 추천했었고 방송에서도 2만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40% 정도 수익이 났을 때에서 절반을 매도하라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한 번도 매도 사인을 준 적은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도 가져가라 하는데 이미 2만원대 추천한 이후에서 벌써 뭐 200% 300% 이상 올라갔을 때에서 그냥 하한가 안 맞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고 말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500% 갔어요. 500% 거의 430% 그러니까 2만원으로 찍으면은 한 460% 정도? 그래서 이미 3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라 저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신규 매수로는.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면 500%, 600%, 700%, 800%, 900%, 1000% 계속 노리시면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하한가 맞으면 파세요. 하한가 맞으면 팔면 되는 거고 하한가 안 맞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종목이고, 신규 매수는 그닥 왜냐면 2만원대 추천했던 종목이라 11만원에서 저는 비싸다고 봐요. 비싸다고 보는데 뭐 증권사에서는 뭐 저평가 논란이 나왔으니까 그래요. 뭐 저평가, 저는 더 저평가에서 2만원에 샀으니까 저는 이제 미련이 없어요. 이 LNF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근데 잘 가고 있네요. 400% 넘게 잘 가고 있는 종목. 어쨌든 뭐 좋은 얘기 나와서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좋으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39,302대. 이게 어디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야? 미국 얘기야? 테슬라는 상반기 11,629대를 기록했고 아이오닉 5도 큰 주목을 받으며 4,652대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짐. 이게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요.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그리고 테슬라에서 통제하지 않는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를 업데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로 전일날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뭐 다른 얘기는 별거 없네요. 어쨌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LNF 강세.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더 갑니다.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60만 주 샀는데 쟤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왜 샀을게요? 그렇죠? 더 올라갈 거니까 샀지.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SK 렌터카 차트가 고점을 뚫을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네요. 오늘도 열심히 사고 아무래도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얘도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요. 2분기 및 하반기 양호한 실적 전망의 상승 이거거든요. 마찬가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 34%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장기 렌털에 대한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매출액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 렌털이 또 매출을 또 견인을 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또 기록할 것이다. 사실 뉴스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가고 싶으면 좋은 얘기 쓰는 거고 빼고 싶으면 나쁜 얘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성수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슬슬 또 코로나도 풀리면 성수기에 좀 진입한 단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 급증에 따른 특수로 인한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는 한 반만 믿거든요. 제대로 뉴스를 다 믿어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 뉴스는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힌다는 얘기는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기업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야 뭐 이거를 16,000원 정도는 봐도 17,000원? 18,000원? 뭐 하여튼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매수를 할 때에서는 이 고점에서 덤비지 마시고요. 내려오면 한 60일선을 닿는 한 13,500원? 고쯤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조정받으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 테마주도 개별주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인바이오젠인데요.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어제 됐죠. 5.1%가 인상이 됐습니다. 대략 5.1%가 인상이 돼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끝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바이오젠, 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뭐 키오스크 관련주 테마주들이 아침에 반짝 움직였다가 밀렸는데 참 공략하기는 지금 애매합니다. 일로 떨어지면 모를까 여기서는 그냥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참 다행이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슈가 있어서 그냥 오늘 특징주로 읽어드린 거니까 분석만 해드린 거니까 만약에 조정받아서 3,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뭐 공략하는 데는 괜찮아 보여요.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별로 그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인터파크인데요. 시가총액은 4,587억 정도가 되는데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초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도 오늘 같이 강하게 이거 언제 빠졌죠? 어쨌든 급등했다가 쭉 밀렸는데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의 그 인터파크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경영권을 매각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누군가가 사겠죠.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국내 1세대 플랫폼인 동사의 최대 주주인 이기용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최근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임을 해서 인수 후보를 물색을 나섰다. 이게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파는데 주요 주주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이제 인터넷 포털 기업들, 이커머스 시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쪽에다가 투자 안내문을 배포를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팔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져가면 인수가 되는 쪽, 인수를 당하는 쪽은 호재입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주니까. 주가도 바닥에 있고 누군가가 이거를 사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겠죠. 굳이 이거 안 사도 지금 시장에서 뭐 네이버가 물론 이제 다른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마트 이쪽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여기저기 지금 이제 그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시장을 두고 굉장히 지금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세력을 뭐 모으는데 있어서 이슈는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슈는 돼서 잘 올라갔지만 이거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한 9,000원, 만원 정도까지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항상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참고로 제가 사고 싶은 싼 자리는 2,500원입니다. 저는 올해는 못 살 것 같네요. 그렇죠? 올해는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사지 마세요. 싸게 주면 사면 되는 거, 안 싸게 주면 딴 거 사면 되죠. 지금 싼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파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5 90점을 드릴까도 했는데 아직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했으면 90점까지 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박스권에 아직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85.5를 드렸고 매수 포인트도 85.5.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살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85.5 어제와 똑같은 점수대를 줬고 오늘은 섹터에서는 엔터주 90점 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흐름들이 제가 그동안에서 이쪽이 안전할 거고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SM, 하이브, JYP, YG엔터 모두 다 초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강했다. 그래서 대결에서 강했으니까 예상대로 그쪽이 강할 거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90점 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